제가 주로 이제 저는 소비랑 관련해서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수박 소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수박을 구매할 때 어떤 구매 특성들을 나타내는지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박 소비 변화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도 수박이 좀 잘 안 나간다고 시장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수박 구매 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매 금액도 감소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평균 단가가 하락하는 영향으로 결국엔 구매액도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서 수박 소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줄었다고 하는 소비자가 30.8% 정도였고요. 늘었다고 하는 소비자가 28.9%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 정도의 소비자는 수박 구매를 오히려 더 줄인 것으로, 줄인 층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박의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구매 횟수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1년에 수박을 구매하는 가구 비율도 보면 과거보다는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수박을 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수박을 많이 사면 더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하고 줄었다고 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쨌든 수박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는 늘린 이유가 맛이 좋아서 늘렸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박은 뭐니 해도 맛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수박 소비가 줄어든 이유를 물어보니까 수박 외에도 다른 먹을 만한 과일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특히 그 수입 과일 같은 것들의 영향이 크죠. 요즘 시기에는 이제 오렌지가 또 많이 유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참외 같은 것도 이제 경쟁이 많이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과일 이제 소비가 좀 다양화되는 형태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껍질을 깎아서 먹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요즘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먹는 게 불편하다라는 게 수박 소비를 줄인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박을 좀 더 소비자들이 어떻게 좀 용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제 수박하고 경합이 심한 과일, 그러니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이 수박을 살까 뭘 살까라고 고민을 할 때 수박 살까 뭘 살까라고 가장 많이 하는 과일이 뭐냐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수박하고 가장 경합이 많이 되는 게 참외, 복숭아, 포도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과일의 품목별로 구매액 변화를 2010년도하고 12년도 사이 3년간 평균하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5년간의 3년간 평균, 16년부터 18년까지의 3년간 평균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서 봤더니, 이 경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의 소비가 복숭아도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두도 늘고 있고 참외도 늘고 있어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게 포도가 약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수박을 덜 먹는 대신 복숭아를 더 먹고 참외를 더 먹고 자두를 더 먹는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소비자들을 다시 수박으로 땡겨오려면 결국에는 맛있는 과일 중심, 맛있는 수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수박을 구매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인하고요. 중시하고 요인을 저희가 5점 척도로 물어봤고, 가장 중요하다면 5점이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도가 맛이에요. 소비자들은 맛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신선도, 그 다음에 과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만족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가격하고요, 껍질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수박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박이 껍질이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이 상대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수박을 예를 들어서 뭐 9kg, 10kg짜리 큰 수박을 사면 한 덩이를 사는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이렇게 비싸지는 가격 자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좀 사기 좋은 수박 가격을 실현하려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크기도 좀 중소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박 품질을 선택할 때도 이 껍질 두께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품종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그러면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라면 쉽게 수박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것을 3월달 정도에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가 부담 없이 수박을 구매하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지금 11,000원을 소매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11,000원짜리 수박을 산다고 한다면 온몸으로 살 수 있는 수박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11,000원대 정도 되면 부담 없이 수박을 사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박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먹고 싶어도 참는다는 얘기예요. 먹고 싶어도 참외 사고 말고 먹고 싶어도 자두 몇 개 사 먹고 말고 이렇게 소비가 다른 과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먹기 쉽게끔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수박을 어떻게 농사 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품종을 선택할 때 아니면 재배를 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2016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당시에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가격이 한 통 평균이 14,4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10,000원 정도가 가장 내가 사기 좋은 가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가격 수준이 약간 올랐어요.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제 구매하는 가격하고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가격과의 괴리는 한 27, 8%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격,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가격하고 실제로 지금 구매하는 가격의 편차를 얼마만큼 줄여주는 것도 다른 품목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앞으로 수박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박을 앞으로도 구매할 의향은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박에 대해서 구매를 좀 많이 늘리실 겁니까? 라고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당도 높은 고당도 수박이고요. 두 번째는 씨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그리고 세 번째가 크기가 작은 수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수박 하면 복수박이나 애플수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복수박은 소비가 오히려 줄었고요. 미니 계통이 나 있는 애플이나 뭐 이런 아주 작은 그런 수박들은 오히려 소비가 약간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박은 보통 수박이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큰 수박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좀 중소가 쪽으로 작으면서 맛있는 수박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최근의 소비자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소비를 할 때,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이거 당도 선별한 수박이냐, 그냥 갖고 온 수박이냐를 소비자가 많이 지표로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당도 선별을 했습니다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선택받기 좋은 수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맛있는 수박일 때가 전제입니다. 맛없는 수박을 당도 선별했다고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고 맛있는 수박을 당도 선별을 해서 표시해 줄 수 있는 수박이 잘 팔 수 있는 수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박하면 과거에는 부채 크기로 썰어가지고 쥐고서 먹고 나서 껍질을 버리는 게 일반적인 수박 구별 패턴이었는데 요즘에는 소비자들 저희들이 수박을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손에 잡고 먹는다고 하는 소비자는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박을 썰어서요. 깍두기 크기로 썰어낸 다음에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놓고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꺼내서 포크로 찍어서 먹는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잘라놓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틀, 3일 정도씩 먹어도 소위 말해서 과육이 부서지지 않는 여전히 그래도 과일이 사각사각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수박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박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박을 구매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구매 특성을 살펴보면요. 가구당 수박의 구매 횟수나 빈도에서 보면 사실은 수박하면 여름철 과일이잖아요. 보통 지금 이제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5, 6, 7, 8월이 사실은 수박 소비의 피크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여름철 수박의 구매 횟수나 구매 빈도는 상대적으로 줄고요. 여름철에 안 나오는 겨울철이나 봄철, 가을철의 수박 소비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아주 미비한 현상이긴 하지만 수박도 점점 준연 소비화되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이제는 여름철에만 먹는 수박이 아니라 하우스에서 키워서 겨울에도 좀 되는 수박에 대한 소비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근 수박 소비를 구매를 둘러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매 횟수도 그렇고 구매 가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 구매를 하는 구매 계층을 상위 계층하고 하위 계층, 상위 25% 계층하고 하위 25% 계층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데이터를 가지고 나눠봤어요. 상위하고 하위 간에 어떤 차이가 날까? 수박을 많이 사 먹는 25%하고 수박을 잘 안 사 먹는 25%를 비교를 해봤더니 되게 재밌는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결국에 그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4인 가구에 근접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박 구매가 많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따 뒤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애들이 유년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단계 수박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애들이 이제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집에서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땐 집에서 엄마가 간식을 챙겨줘서 먹이는 수박을 먹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가 신경 써서 안 먹여주면 수박 자체를 먹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아이들한테 어머니들이 수박을 좀 쉽게 먹이는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아까처럼 한번 썰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아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먹는 이런 소비 패턴을 더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그 2013년, 15년하고 16년, 18년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수준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특징들을 보면 상위 계층하고 상위 25% 계층하고 하위 25% 계층하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상위 25%는 수박을 상위 25%가 사 먹는 수박 구매액하고 하위 25%가 사 먹는 수박 구매액 간의 격차는 더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수박을 박리담회를 파는 수박을 생산할 게 아니라 좀 더 고단가의 고품질 수박 생산에 집중하는 게 결국엔 농가가 수박 농사를 져서 소득을 올리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싼 수박 먹는 소비자들은 소비 자체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싼 수박에 맛 좋은 수박을 찾아 먹는 고소득 계층 그런 분들은 비싸더라도 더 많이 사 먹는데 못 사는 소득 계층이 낮은 분들, 소비 금액이 낮은 분들은 싸도 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박 생산의 방향성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당도선별 수박도 약간 이렇게 계절별로 출렁이기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당도선별 수박에 대한 구매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60대로 올라가면 당도선별에 대한 수박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60대 이상 고령자층들 같은 경우는 수박을 사러 잘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슈퍼마켓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때 주문을 할 때 맛있는 수박을 많이 찾는 경향이라고 그래요. 좀 비싸더라도 좋은 수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당도선별 수박을 점점 더 중시하는 이런 경향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향들을 보면 앞으로의 수박 재배는 싼 수박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비싼 수박을 소량으로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쪽에 전략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도 비슷합니다.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하 계층이 많고요. 40대쯤 내려가면 좀 덜해요. 그러다가 다시 50대, 60대 올라갈수록 구매액이나 구매 횟수가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요. 소득하고 놓고 보면 씨 없는 수박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씨 없는 수박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컬러 수박들 많이 하죠. 요즘에는 뭐 껍질이 노란 수박도 있고요. 흑피 수박처럼 까만 수박들도 있고 하는데 보통 노란색하고 까만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수박을 사는 것들을 놓고 봤더니 이런 컬러 수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컬러 수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컬러 수박의 상당 부분은 흑피 수박 쪽으로 검은색 쪽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징적인 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별도로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해봤더니 컬러 수박에 대한 구매 의사는 한 50% 정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컬러 수박 살 생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50% 정도는 별로 살 생각 없어요 라고 하는데 50%는 사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요, 구매를 한번 해본 사람들, 컬러 수박을 하면서 사서 먹어본 사람들은 재구매 의사가 88%, 한 89% 정도까지 재구매 의사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이 맛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컬러 수박에 대한 일반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은 자기 과연 맛있을까? 맛없지 않을까? 뭐 또 컬러 수박이라는 데 좀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면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 수박 같은 경우에들은 시식 판매 같은 것들을 좀 병행하며 가급적 많은 컬러 수박이 조기에 판매될 가능성,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판매 촉진 전략들도 컬러 수박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는 작은 수박을 선호합니다. 아주 뭐 큰 수박은 소비자들이 요즘 잘 안 사려고 해요.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큼 큰 수박들은 집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다가 수박을 잘라서 깍둑썰기로 해서 담으면 2통, 3통을 나눠 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통에다가 한 통을 그냥 집에서 좀 먹고 담아서 보관할 정도를 하려면 크기가 좀 작은 수박이 필요한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미니 수박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작은 수박의 대표적인 거는 복수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런데 복수박의 선호도는 별로 높지 않고 오히려 애플 수박이라든가 하는 최근에 뜨는 그런 미니 수박들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선호도가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일반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 아까 컬러 수박도 마찬가지로 미니계 수박들도 새로운 수박에 대해서는 구매상에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미니 수박에 만약에 맛이 보장된다면 살 생각 있습니까? 이건 내가 당도를 몇 브릭스 이상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맛을 보장한다면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소비자들은 80%가 구매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보장이 붙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57% 정도로 구매를 하겠다는 소비자 의사가 줄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아까 그 컬러 수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미니계 수박을 포함해서는 새로운 수박들을 소비자한테 어필할 때는 시식을 통한 판매 촉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품질 보증이라든가 리콜제 등을 통해서 맛을 보장하는 전략들도 대단히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는 유효한 전략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수박의 구매 특성을 한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구매 상위 25%하고 하위 25% 간의 격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낮은 구매 가구일수록 구매 비율의 감소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득 수준이 많지 않아서 수박을 많이 사 먹지 못할 형편이 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수박을 더 안 먹고요.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구매 가구들 같은 경우는 수박의 소비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좀 명확하게 맞춰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농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고품질 고당도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품위는 떨어지더라도 양을 많이 줘서 소득을 올리자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양을 많이 생산을 해서 좀 적은 가격이 좀 단가는 낮지만 많이 팔아서 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농가는 결국 소득을 늘리는 전략으로서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를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매 장소도 차이가 좀 납니다. 보통요, 소득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많아요, 수박이.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이런 데서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슈퍼마켓이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최근에 소비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소비도 많이 줄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계층이 구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월소득입니다. 요 정도 되는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소득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구매 횟수면에서도 소득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구매 횟수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수박이 2010년하고 12년, 3년, 13년에서 15년까지 3년 평균, 16년에서 18년까지의 3년 평균을 놓고 보면 구매 횟수 변화를 저희가 한번 보면요, 감소폭이 가장 큰 데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의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60대 이상의 1인 가구들에게 어떻게 수박을 더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겨냥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품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령대별로 수박 구매액의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고령층 연령대로 진입할수록 구매 감소폭이 더욱 커진다는 것은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2010년도에 30대였던 사람이 하고 2018년이 되면 10년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전국의 패널들을 구축해서 가계부 조사를 하고 있으면 2010년도에 30대가 지금은 다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비가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30대였던 소비자가 지금 현재에서는 40대 소비자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2010년도에 30대였던 사람들의 소비는 연평균 1.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50대였던 소비자는 연평균 2.3%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구매 감소폭이 월등히 크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더 환기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더 소형화 위주의 생산이 필요하다. 60대 고령 가구, 2인 가구에서 실제로 수박을 한 통 사다가 5, 6kg짜리 한 통 사다가 두 부부가 소진하기에는 사실은 양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도 좀 더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절단 수박을 많이 썼어요. 수박이 크니까 2분의 1로 잘라서 팔거나 4분의 1로 잘라서 팔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상하게 이게 위생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절단 수박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절단 수박에 대한 소비는 급격하게 줄고 있고, 오히려 중소가 내지는 미니개 수박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양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좀 더 고령층, 1, 2인 가구, 뭐 이런 가구들을 겨냥해서 수박 소비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중소가 중심으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수박 생산이라는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구의 연령대 변화 외에 아이들의 연령대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봤어요. 실제로 보면 2010년도에 영아가 있는 집하고 2018년도에 영아는 지금 8년 뒤니까 초등학생이 돼 있겠죠. 그죠?
그때 유아들은 지금 중학생이 돼 있을 거고 그때 초등학생들은 지금 고등학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요. 유아기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이때가 연평균 3.0%로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가 이제 집에서만 만나러 있다가 밖으로 학원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기가 되거든요. 요때 이제 소비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가정에서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수박 소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가기 위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까 손쉽게 깍둑썰기해서 소비자들이 먹는 이런 소비 패턴들이 당분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맞춘 우리 수박 상품화, 재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구매 장소를 놓고 보면요. 대형마트는 젊은 층의 구매가 많고요. 슈퍼마켓은 40대 구매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영역이 슈퍼마켓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젊은 층은 대형마트고요. 그 다음에 전문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전문점은 이제 과일 가게 같은데요. 동네 과일 가게 이런 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 우리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소매업체들이 되겠는데 이 소매업체들이 주로 수박을 어디서 사냐면요. 소비가 최근에 많이 소비량이 줄고 있는 대형마트는 다 산지하고 직거래합니다. 대부분 그죠?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는 대부분 뭐 벤더를 사용하든지 어쨌든 산지랑 직거래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고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은 직거래도 일부 하지만 또 일부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슈퍼마켓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매처가 직거래 도매시장 양쪽 다. 전통시장하고 과일가게 같은 건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박의 상품화를 할 때도 수박을 내가 어디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것이냐 아니면 대형마트 같은 데하고 직거래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 연령대별로 아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소비 패턴들의 차이들을 좀 더 고려한 상품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판매하는 경로별로 좀 더 맞춤형으로 수박을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박 구매 장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박 슈퍼마켓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수박을 멀리 찾아가서 수박을 들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한 통씩 사다 먹는 이런 소비 패턴들이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14년하고 15년 기점에서 2014년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더 많았어요. 대형마트보다. 그런데 2015년 되면서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이 좀 역전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통시장의 감소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여전히 뭐 전체 한 50% 정도는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합니다. 이 슈퍼마켓은 전국 단위 기업형 슈퍼마켓도 있을 것이고 동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있을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슈퍼마켓도 있고 산지랑 직거래하는 슈퍼마켓도 있고 좀 섞여 있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장소별로 구매 횟수를 보면요. 슈퍼마켓 같은 것도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통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문점 대부분 구매 횟수가 줄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구매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최근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직거래 쪽. 그러니까 소비자랑 생산자랑 직거래하거나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직거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구매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 아직은 이게 절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은 것이 좀 특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소비 패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박은 이제 우리가 구매 패턴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횟수는 줄고 있고요. 슈퍼마켓은 약간 감소하지만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고 대형마트도 감소하고 있고 백화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가게도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 약간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요.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도 최근 2015년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형태 변화도 보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행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수박을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SNS나 블로그, 뭐 소셜미디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수박들을 대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나 라고 이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보면 당도라든가 뭐 단맛이라든가 달달하다라거나 이렇게 맛을 중심으로 하는 검색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검색어가 많은 게요. 예를 들어서 시트룰린이라든가 리코펜이라든가 뭐 이뇨작용이라든가 항산화작용이라든가 이렇게 기능성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그 수박에는 높습니다. 그래서 맛 좋은 수박, 그 다음에 기능성을 같이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수박의 소비를 좀 더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소셜미디어 17년도 빅데이터 분석해본 거하고 18년도 빅데이터 해본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나타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박의 순서들을 보면 중수용 수박을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껍질이 얇은 수박 이거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 그 다음에 당도 식감이 우수한 중성 수박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우리가 좀 더 당도가 우수하고 식감이 우수한 이런 수박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수박은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하는 경향이다. 뭐 가까운 예로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슈퍼마켓 바이어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소비자들이 수박 껍질 까고 내용물만 팔아달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 소비자들은 거기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수박 팔려면 나중에 껍질을 까서 팔아야 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요. 실제로 우리가 수박도 요즘에 컵수박 많이 팔려요. 수박을 깍두썰기로 해서 컵에다 담아서 파는 수박 이런 것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소비를 수박을 집에서 썰어다가 잘라서 먹는 수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깍둑썰기로 해서 냉장고에 넣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포크로 찍어서 먹는 과일이라는 방식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 특히 우리가 수박을 생산할 때 식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선도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 수박에 관련된 신품종이나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재배 기술에 관련된 것들도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고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